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5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이면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이제 뭔가 시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철수랑 영희랑 짱구한테 뭔가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불러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철수야, 영희야, 짱구야, 일로 와봐 라고 해야 얘네들이 오겠죠. 자, 그러려면 반드시 제가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얘네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만약 영희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면 철수랑 짱구는 부를 수 있지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데 너 하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자기를 부르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철수의 7시 방향에 있는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부르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학생을 부를 때. 자, 그러면 학생이 5명이면 괜찮은데 이 학생이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의 학생 중에 내가 원하는 학생 5명을 부르려면 학생 100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동명이인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이름이 똑같은 애가 2명 있을 수 있잖아요. 철수 1명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김철수, 이철수 해가지고, 그죠? 그럼 얘네들을 또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막 앞에 성까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 이름을 외우는 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을 뭔가를 시키거나 학생들을 좀 이렇게 그룹화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만 딱 지목을 하고 싶을 때 선생님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뭔가 시키는 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할까요? 예를 들면 자, 철수부터 짱구까지 일로 와봐 라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철수부터 짱구라고 하면 이 사이에 누가 포함이 됐을지 이거 좀 철수부터 짱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철수부터 이렇게인가 아니면 이렇게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인가 뭐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철수부터 짱구라고 하면은 철수 다음에 누구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역시 애매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에 학생들은 다 뭐가 있냐면 번호가 있습니다. 학생들 다 학번이 있어요. 철수는 1번 학생, 영희 2번, 3번, 4번.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다 번호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오늘 22일이니까 22번 일어나서 읽어봐 이러잖아요. 출석 부를 때도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철수가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반에 처음 들어왔을 때 1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으면 철수야 넌 1번이야 라고 이제 딱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야, 1번 와서 칠판 지워 라고 하면은 철수가 알아서 일어나서 칠판을 지우러 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번호라는 거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건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1, 2, 3, 4, 5, 6, 7 그렇죠? 그래서 철수한테 1번, 짱구한테 2번, 민철한테 3번, 영희한테 4번, 한테 5번 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자 1번부터 3번 일로 와봐 하면은 얘랑 알아서 오겠죠.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따지고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철수 다음에 짱구, 3번 민철이, 4번 영희, 5번이 다이겠죠. 이렇게 순서가 생기니까 우리가 1번부터 3번 또는 뭐 2번부터 4번 1번부터 5번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학생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더 좋다? 학생들의 이름을 가지고 학생들을 부르고 시키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학번을 부여한 다음에 우리가 학번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퓨터한테 일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 5개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변수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1, 2, 3, 4, 5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름이 다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하죠. 자,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데 뭘 알아야 된다? 4를 저장하고 있는 게 D라는 걸 알아야 되고 2를 저장하고 있는 게 B라는 걸 알아야 저 밑에 가서도 4가 필요하면 어떻게? 4를 저장하고 있던 건 D였어. 할 수가 있는 거죠. D라는 변수가 4를 저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외워놓지 않으면 4가 필요할 때 절대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D라는 변수명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있고 학생 5명이면 괜찮은데 학생 30명이면 이게 변수가 몇 개 필요한 겁니까? 30개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코드도 엄청 길어지고 작은 프로그램 만들 때는 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조금만 프로그램이 커지면 이렇게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코드도 길어져, 외워야 돼, 심지어 아까 우리가 일괄 처리하고 싶을 때 변수 이름을 한번 딱 정하면은 프린트 빼서 이 5개의 값을 순차적으로 보고 싶은데 까지 5번 하면은 A부터 E까지 일로 와봐 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부터 E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값 출력해봐 라고 하고 싶은 건데 A부터 E까지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 세계에는 A는 여기 저장되어 있고 B는 여기 저장되어 있고 C는 여기 저장되어 있고 D는 여기 저장되어 있고 E는 여기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름을 지목을 해야 찾아가서 얘가 저장하고 있는 걸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A부터 E까지 가져와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A, B, C, D, E 이런 애들을 일단 불러 모아요. 야, 니네 싹 일로 와봐. 그래서 한 줄로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딱 나란히 세웠으니까 뭔가 순서가 보이죠. 그죠? 여기가 앞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순서가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우리가 다룰 때는 뭐가 편하다? 숫자가 편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이게 이제 배열입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애들을 일단 한 줄로 세운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없애고 순서로 그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걸 배열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 지금 이름 다 있잖아요. 이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 대신 이제 이름을 없애면 어쨌든 얘네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급 인원 5명을 묶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을 편성하죠. 반. 그렇죠? 뭐 개나리 반, 코끼리 반 해가지고 자, 개나리 반 1번 오세요 라고 하면은 정확히 얘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디 소속돼 있다? 하나의 반에 소속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반을 먼저 만들 거예요. ARR이라고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에 소속되는 애들은 요 1, 2, 3, 4, 5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A, B, C, D, E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1, 2, 3, 4, 5.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싶은 값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여러 개를 컴마를 이용해서 나란히 시킨 다음에 얘네가 한 반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양쪽 끝을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럼 얘네 다섯은 이제 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소속, 얘네들의 반 이름을 뭘로 지은 거예요? AR로 지은 거예요. 개나리.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죠? 이 인트는 뭐예요? 정수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수 하나가 아니라 정수가 여러 개 모인 정수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 그룹을 표현할 때는 뒤에 대괄호를 붙입니다. 요거는 그냥 정수 하나 저장할 때 표현하는 거고요. 개나리 반 이런 그룹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뒤에다 대괄호를 붙입니다. 대괄호 여기다. 자, 그래서 이게 배열이에요. 정수 5개. 정수 5개가 한 그룹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5개의 정수를 개나리반이라는 걸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란히 시킨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너부터 1번이야, 그 다음엔 2번이야,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부를 때 어떻게 해?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수 있다? 원래 얘 이름이 있었죠. A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1이라는 값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반드시 A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를 부를 땐 B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반을 배정하고 번호를 부여하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개나리. 근데 개나리 반에는 학생이 5명 있으니까 이 중에 한 명을 꼭 집어서 불러줘야 됩니다. 1번. 자, 개나리 반에 1번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없어졌죠. 그죠? 원래 A라고 돼 있던 1은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A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뭐가 된 거예요? 개나리의 1번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A가 1이고요. B가 2인데 개나리 1번 하니까 2가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기대한 건 1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죠? 그럼 0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원하는 대로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에 소속을 시킨 다음에 번호를 부여할 때는 1번부터 부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0번부터 부여한다. 그래서 얘가 0번이고요.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개나리 반에 0번 나와, 개나리 반에 1번 나와, 개나리 반에 2번 나와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1, 2, 3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능하죠.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왜 가능합니까 이거? 1부터 5라는 수열은 우리가 뭘로 만들 수 있다? 반복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바꾸면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변수명에서 뭐를 숫자로 바꿨잖아요. 순서로. 그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숫자를 만들어서 반복문에 이용할 수 있다. 자, 0, 1, 2, 3, 4를 만들면 되겠죠. 왜? 5개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1, 2, 3, 4, 5가 되겠죠.
보시면 다 똑같잖아요. 뭐만 다르다? 여기만 다른데 규칙적으로 다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거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 캐치한 다음에 변하는 부분만 변수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i를 0부터 4까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표현 하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놔두고 변하는 부분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을 그냥 변수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다 불러왔죠. 한 번에. 자, 내가 만약에 3번부터 5번만 부르고 싶다. 그러면 3번 번호가 세 번째 학생 번호가 뭡니까? 2번이잖아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뒤에 3명만 부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자, 변수와 데이터가 1대1이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순서로 다룹니다. 이게 배열입니다. 자, 이거 하면 뭐가 좋다? 당연히 배열, 변수의 개수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뭐가 가능하다? 반복문을 통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수 뭐 A, B, C, D 요거를 제가 상자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학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엄밀하게 이 변수들은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A, B, C, D, E 이런 건데 얘네가 이렇게 이쁘게 안 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만들어지거든요. 컴퓨터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제 배열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요 정수 4개가 저장돼야 되는 공간이 5개가 필요한 거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변수 5개를 이용해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배치는 항상 바뀝니다. 랜덤이에요, 랜덤. 근데 이렇게 만든다. 이건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5개의 공간이 붙어서 일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래 이제 A, B, C, D, 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름 안 준다 그랬죠. 이름 같은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너는 0번, 1번, 2번, 3번, 4번 번호로 줍니다. 무조건 0부터 1씩 증가하는 번호예요. 자, 그리고 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반이 있을 수 있고 2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둘이죠. 그렇죠? 구분해서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을 가리킬 수 있는 반 이름 있죠. 이거를 우리가 배열명으로, 배열 변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 변수로. 그래서 뭐 개나리, 코끼리 해주면 자, 개나리 반의 2번 얘고요. 코끼리 반의 2번 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런 방식이고 얘가 이런 방식. 딱 봐도 여러분이 볼 때 뭐가 더 정돈돼 있고 사용이 편하겠습니까? 요거잖아요. 자,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저장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열을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그릇을 붙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여기 딱 정하면은 이거를 변수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하나 얘를 선택하나 컴퓨터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뭐만 배치만 다른 거죠.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했느냐 따로따로 배치를 했느냐, 그리고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차이고 본질적으로 뭔가를 저장한다라는 얘네들의 존재 의의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라는 건 결국 저장소잖아요. 그렇죠? 저장소라는 건 대입연산자 왼쪽에서는 저장소 역할을 하고 그 외에서는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의 C는 뭐다? 저장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릇. 여기서의 C는 뭐다? 10.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반의 어떤 개나리반 또는 코끼리반 어떤 그룹의 순서로 순번으로 바뀐 것 뿐이지 얘네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제가 요 세 번째 개나리반의 세 번째 공간 요거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0, 1, 2 세 번째죠. 그래서 이거를 대명사절 왼쪽에 쓰면은 얘도 저장소가 되는 거고요. 요거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0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10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10이 들어있는 이 공간에다가 100을 집어넣겠다는 의미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꺼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변수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죠. 단지 얘네들은 이제 이름이 없어지고 하나의 그룹, 대표 그룹명 안에서 순서로 순번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게 변수랑 다른 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변수를, 그러니까 배열을 만드는 방법,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순번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순번만 잘 선택을 하면 뭐랑 똑같이 사용된다? 변수랑 똑같이 취급이 된다. 어차피 변수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게 배열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별거 없어요. 배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요거를 순번 있잖아요. 순서, 순번. 요거를 이제 사실 순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인덱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영어로. 앞으로는 인덱스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이 대괄호 안에 들어오는 요거는 인덱스 정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뭐 문제 적용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이 배열 문제를 풀어